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 구간을 n등분했죠. 구간을 n등분하고 그 구간 사이에 높이가 될 점을 정했습니다. 그 우리가 표준점이라 그래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아래 균등 분할했을 때 직사각형의 밑면의 넓이랑 그 다음에 높이를 그죠 다 구해서 그렇죠 높이를 이제 구해서 그죠 직사각형들을 다 합했죠. 합하니까 실제 면적하고 오차가 생겼죠. 그 오차를 뭡니까 등분 n개의 직사각형들을 무한대까지 보내는 거죠. 무한대까지 보냈을 때 그 뭡니까 면적이 면적이 그죠? 실제 면적하고 똑같아지더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면적 구하는 걸 있죠? 조금 더 일반화 하겠습니다. 일반화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적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5.1절이 있죠. 그죠? 5.1절에 또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5.1절이라는 건 뭐였죠? 함수가 뭐였습니까? 연속인 함수였죠. 함수가 5.1절 같으면 함수가 연속이었죠. 함수가 연속이었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그죠? 표준점이 있었죠. 그죠? 표준점이 있었고 어디 안에서 표준점입니까? 균등 분할 균등 분할 안에서 이제 표준점을 잡았었죠. 그래서 이제 요 정적분은 그죠? 이거를 일반화하는데 어떻게 일반화하냐니까 이 연속의 함수가 그죠? 연속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일반화합니다.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 분할도 그죠? 균등 분할이란 뭡니까? 그냥 일반 분할입니다. 일반 분할. 일반 분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일 필요가 없으면서 일반 분할로 했어도 주어지는 함수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뭐라 부르냐니까 리만 합 또는 리만 적분이라 그럽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니까 리만 합 또는 리만 합 또는 그죠? 이 적분을 우리가 리만 적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만 적분을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제 그죠? 정적분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배웠죠. 요거는 뭡니까? 표준점이었죠. 표준점이고 그 다음 이거는 델타 x는 뭡니까? 균등 분할했을 때 아랫변의 길이였죠. 그 다음에 여기 말합니까? 직사각형 하나의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이었고 이거를 다 n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면적하고 오차가 생겼었죠. 근데 뭐를 취했습니까? 리미트를 취해줌으로써 실제 면적하고 또 같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F가 뭐랬습니까? 반드시 양이거나 연속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 붙었죠. 없다. 그 다음에 부분 구간도 그죠? 우리가 균등 분할했죠. 등 간격일 필요가 없는 극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 여기서 생각하는 적분 우리가 금방 앞에서 이야기했죠. 리만 적분 또는 정적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그죠? 주어진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걸 균등 분할했었죠. 지금 균등 분할하지 않고 그냥 아무 점을 n개를 취합니다. x0, x1, x2, xn을 선정하여 AB를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처음 a를 x0라고 두죠. 그 다음 x1, x2 해서 쭉 크기를 정해서 xn-1, 그 다음에 xn을 b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의 크기는 뭡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뭡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분할이라 그러고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가 했죠. 그죠? 요렇게 나눴었죠. 요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앞에서는 델타 x 였죠. 그죠? 이 크기가 델타 x로서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크기가 이제 임의로니까 그죠?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델타 x라는 말을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요 간격을 델타 xy라는 요 간격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델타 xi는 xi하고 xi-1의 요 거리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균등 분할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델타 x가 그죠? 모든 델타 xi하고 같아지겠죠. 모든 그죠? i가 1부터 n까지. 그죠? 여기 다 같아지는 걸 균등 분해를 했고 지금은 이걸 일반에 했으니까 균등 분해를 할 수 없죠. 임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델타 x라 두면 안 되고 뭡니까? 델타 xi라고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겠습니까? 균등 분할 앞에서 그죠? 사이에서 요 사이는 임의의 점을 잡았죠. 임의의 점을 잡았는데 중점을 잡기도 하고 이 사이에 점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의 점을 우리가 표본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임의 i번째의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본점인데 이걸 xi의 스타라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각 구간별로 뭐가 있습니까? x1의 스타, x2의 스타, xn의 스타가 정해지겠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x축에 있는 그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n등분 이렇게 n등분 있죠. n등분하고 요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각자 다르죠. 여기 같으면은 뭐였죠? 같으면은 균등분할이고 앞엔 5.1절의 방법이고 지금은 이 같을 필요가 없이 뭡니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분할 r과 함수 f에 대한 리만 합은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얘기 리만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했던 합 있죠. 높이하고 뭡니까 밑변의 길이니까 이제 사각형의 길이가 다 다르죠. 앞에서는 사각형이 이렇게 그저 똑같은데 지금은 뭐가 됩니까? 요 그 델타 xi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사각형이 다 다르겠죠. 사각형 길이가 어떤 것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것도 있겠죠. 여기 뭡니까? 여기 델타의 x의 1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델타의 x2 해가지고, 이제 사각형의 밑면이죠. 밑면에 보면 길이가 다 다릅니다. 물론 높이는 이제, 그죠? xi 스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리만합. 앞하고 차이는 뭡니까? 앞에는 여기 뭐였죠? 델타 x일 때, 균등 분할일 때는 리만의 합이 앞에 5.1절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간을 이제 똑같이 안 나누는 게 일반적이니까 요거를 델타 xi라고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구간별로 그죠? 표변점에 대한 높이 fxi 스타가 있고 여기 말하기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 하나의 면적이 되죠. 그 다음에 n의 개가 있겠죠. 다 대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 두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 세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말하면 뭐가 됩니까? 유한계의 직사각형들의 면적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실제 면적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죠? 같아지진 않겠죠. 유한계니까.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극한을 리미트를 취해서 같음을 보였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에서는 균등 분할이니까 n을 뭐가 됩니까? 요거를 사용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이거를 사용 못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래프가 양일 필요도 없이, 그죠? 이렇게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고, 하물며 뭡니까? 연속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니까 5.1절에서는 균등 분할이니까 n이 똑같으니까 n을 무한대로 해주면은 똑같이 그죠? 크기로서 이렇게 가늘게
직사각형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그런 직사각형들이 균등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을 갖다 어떻게 보냈냐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뭘 우리가 만들었었죠? i가 그죠? 1, 2, n에 대해서 각각의 뭐가 됩니까? 구간의 크기가 다 달랐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n의 개의 구간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잡습니다. 제일 큰 값을 잡아서 아무래도 제일 큰 값이 있겠죠. 맥스 뭐가 됩니까? 델타 x, xi 중에 제일 큰 값을 하나 잡습니다. 이것을 뭐라 보냅니까? 0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요걸 0으로 보내버리면 여기 제일 큰 값이 0으로 가니까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0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구간들이 있는데 구간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맥스를 잡았기 때문에 다 연동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값이 0으로 가니까 그 대비해서 이게 작아지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다른 것들의 맥스인데 맥스가 작아지버리면은 맥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0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더 작아지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맥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맥스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어떤 길이 델타 n가 모두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하냐니까 맥스의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맥스라는 것은 나머지 제일 큰 값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계속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작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제일 큰 값을 유지하면서 작아지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은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맥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고 해버리면은 n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이 뭐냐니까 우리가 균등 분할해서 n이 뭡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것 같은 개념. 그래서 이제 균등 분할해서 n가 무한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뭐가 됩니까? 리만합이죠. 리만합. 저 구간이 균등이 아닙니다. 리만합에서 맥스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개념과 균등분할에서 n이 무한대로 같다는 것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자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f가 구간 AB에서 정의되는 함수다. 자 이게 이제 연속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고 극한이 존재할 때 극한은 존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리미트 값을 그어야 되니까 그죠?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이게 정적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서는 이제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의 가장 일반화된 정의가 바로 정적분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니까 표시를 어떻게 하냐니까 A에서 B 인테그랄 fx dx라 두고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니까 자, 구간을 일단 임의로 나눕니다. 그 크기를 델타 xi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의 임의의 표변점에 대한 높이, 여기 높이죠. 높이고, 그러면 여기 하나의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의 면적이고, 요 시그마를 취하면은 유한계의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을, 자, 요것이 유한계의 직사각형의 면적이고, 요거에 뭐가 됩니까? 실제 면적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직사각형을 아주 잘게 쪼개야 되겠죠. 그 쪼개는 방법이 어땠죠?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은 이제 그죠? 균등분할이고 지금은 뭡니까? 리만합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니까 리미트 뭐가 됩니까? 맥스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요거 맥스입니다. 맥스 델타 x가 0으로 간다. 라고 해주면은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의 면적이 되죠. 면적이 되고 이 면적을 표시할 때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에도 그죠 기호가 있듯이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니까 인테그랄을 왜 붙이냐니까 여기 뒤에 가면 그죠 요 면적이 뭡니까 부정적분 알죠? 부정적분은 역도함수입니다. 역도함수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테그랄이라는 말을 빌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나중에 이 AB가 없으면 부정적분이죠. 그래서 부정적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AB를 붙이고 AB라는 것은 요거 뭡니까? 정의역에 있는 구간이 되겠죠. 구간을 표시하고 피적분 함수가 fx가 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그 값에 대해서 그죠? 변화량이니까 dx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면적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느냐? 기호가 처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붙이고 a, b, fx, dx라고 표시를 해서 요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A에서 B까지 F의 정적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리미트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다 아닙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없죠.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리미트가 존재할 때, 극한이 존재할 때 F를 요것이 존재하는 거죠. 요 리미트가 존재하면 면적이 존재한다 아닙니까? 존재할 때 요거를 갖다가 인테그랄 AB fxdx라 적고 이 함수 F를 뭐라 부르냐니까 구간 AB에서 적분 가능이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잘 보이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정적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죠? 앞에 했던 개념 있죠? 요거를 뭡니까? 붙일 때 요거는 균등분할이 될 텍스, 이건 균등분할입니다. 균등분할이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죠? n개의 부분간으로 그럼 이제 요걸 일반해 가지고 요거는 앞에서 요거는 5.1절에서 한 거죠. 요거는 5.1절에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지금 하는 건 뭐가 됩니까? 임의의 분할점을 잡는 거죠. 임의의 분할점을 잡고 이거로부터 n개의 구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할이라 그랬고 앞에 했죠. x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크기는 균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델타 xi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걸 델타 x1, 이걸 델타 x2, 델타 x2 이 구간이 다 크기가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델타 xi라고 이걸 델타 x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임의의 표변점 함께 잡는 거죠. 뭐 중점이 될 수도 있고 중점이 특별한 경우이죠. 함께 잡습니다. 이걸 x1 스타라 붙이고 x2 스타, x1 스타 이러면 n개의 그죠? 표변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걸 뭡니까? 높이로 하는 점이고 요걸 아랫변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앞에 다릅니다. 델타 xi입니다. i고 fxi고 여기 유한계의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대의 면적이 되겠죠. 요거를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리만 합이라 그러면 되죠. 리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해서 리만 합이라 그러고 이 리만 합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 뭐가 됩니까? A의 여기까지 구간이 되겠죠. 여기까지 직사각형의 이미 요 점을 잡았습니다. 이 점을 높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요번에 요 구간에 대해서 요거를 높이라 하면은 여기 직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그죠?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의 직사각형들의 이렇게 그죠? 모양으로 이렇게 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수함 쓸 필요 없이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뭡니까?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있죠.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을 균등분할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지금은 균등분할이 아니라 그죠? 일반적인 분할점에서의 분할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 뭐가 됩니까? 맥스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내려있죠. 요거 설명했죠. n의 개 중에서 이게 맥스인데 맞죠? 이것이 만약에 작아지다 칩시다. 구간이. 그러면 맥스는 계속 맥스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작아지면 밑에보다 작은 것도 더 작아져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작아지는데 다른 것들이 안 작아지면 이게 맥스가 안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맥스가 되는 이상 맥스가 0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그죠? 더 뭡니까? 다른 것들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워지면 나머지 따라서 0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죠?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이고 이 0으로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는 아주 직사각형이 얇단 말이죠. 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면적하고 오차가 없다라는 개념이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정적부위라는 개념을 정의를 사용하죠. A에서 B까지 F의 정적부위라는 것은 인테그랄 AB fx dx를 적고 그 다음에 델타 xi 요 기억했는데 요거는 리만 적분일 때 요거 붙인다 그랬죠. 요거는 높이 여기 유한계 직사각형 그 다음에 요거를 뭐가 됩니까? 맥스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면은 결국 여기 뭐가 됩니까? 실제 면적하고 같아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표시할 때 요렇게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인테그랄을 왜 붙였냐? 설명했죠. 요 정적분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 아닙니까? 항상 구간을 나눠서 직사각형의 면적을 유한계 계산해가지고 또 극한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면적하라고 하는데 뭡니까? 하루 정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은 뒤에 가면 뭐가 됩니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리 뭡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인테그랄
기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들 보시면은 사실은 부정적분을 먼저 공부하고 정적분을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은 정적분을 하는 이유가 부정적분을 잘해야만이 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죠?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면적의 개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뒤에 부정적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호를 사용하고 이거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이 리미터 값은 뭐가 됩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존재할 때 극한이 존재하면은 요렇게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런 값이 존재하면은 이 fx를 뭐라 부르냐니까 적분 가능이죠. 미분 가능이란 말은 우리가 배웠죠. 어떤 리미터 값이 그죠? 자도함수, 우도함수가 같아질 때 우리가 그죠? 미분 가능이라 그랬죠. 지금은 이제 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를 우리가 적분 가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그죠? 주어진 함수가 적분 가능함을 보여라 그러면 사실은 뭐가 됩니까? 요걸 구하고 fx 구하고 시그마 구해서 리미터 개서 이 리미터 값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야만이 그게 이제 수학적인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이 되었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죠? 주룩주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정의를 가지고, 정리 하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물론 증명은 그죠? 뭐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사항이 뭐냐니까, F가 AB에서 연속이거나, F가 유한계의, 도약불연속점. 도약불연속점이 뭐냐니까 우리 계산함수처럼 있죠, 그죠? 계산함수는 연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래 있으면 그죠? 함수가 불연속인데 이런 식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그죠?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연속의 함수가 아니죠. 그런데 계산함수처럼 뭡니까? 딱 된 거죠. 이걸 이제 도약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이건 뭐 함수가 뭡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불연속인데 이걸 갖다 뭡니까? 도약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계산함수처럼 끊어지는 거죠. 도약 불연속. 그래서 도약 불연속이면은 왜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리만 적분해서 그죠? 어떻습니까? 요 끊어진 부분 있죠. 요거를 끝점으로 해가지고 요 A에서 B까지 요 구간을 나눌 거 아닙니까? A에서 요 B까지 구간을 나눌 때 요 도약 불연속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구간을 나누면 되겠죠. 우리 구간을 나눌 때 균등 분할 앞에 균등 분할을 하게 되면 뭡니까? 요 점이 포함되도록 만약에 분할이 되면은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요 점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균등 분할이 아닌 거는 뭡니까? 요 점을 끊어서 그죠? A, B를 분할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리만 적분은 이런 도약 불연속에서도 면적이 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한계의 도약 불연속을 가지는 F는 A, B에서 적분 가능하다. 즉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뭐가 됩니까? 정적분 이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도약 불연속이 유한계라고 그랬으니까 이 유한계점을 기준으로 뭐가 됩니까? 요 A에서 B까지의 그 분할을 만들면 되겠죠. 분할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의 임의의 점을 만들어서 앞에 요 정의했던 거 있죠. 요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버리면은 저것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리만 적분이죠. 리만 적분이고, 이제 일반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뭐가 됩니까? 다시 여기 이제, 요 밑에는 뭡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앞에 5.1절에서 했던 건데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니까 특별한 5.1절의 내용입니다. 5.1절. 5.1절이 이제, 그죠? 뭐였습니까? 균등분할일 때. 그죠? 균등분할일 때면 뭐가 됩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균등분할 같으면, 모든 뭐가 됩니까? 요 값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n은 b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제로를 a라 두고,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걸 그죠? 커지는 거 앞에서 했습니다. 커지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xi의 스타는 요한이 미 이제 점을 잡는 거죠. xi 스타는 xi라고 두는 거죠. 아무게 뒷점을 잡아서 되는 거죠. x 1일 때 뭐가 됩니까? 1이니까 요거 이제 높이죠. 요거는 이제 저 뒷점이니까 r의 n 값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i 스타를 xi라 두고 a 플러스 xi가 되고 그럼 델타 x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도 되는 거죠. 지금 균등분할이니까 무한대로 간다면은 자,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므로 이것도 0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이나 맥스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개념하고 이제 그죠? 같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뭡니까? 적으면은 자, 앞에서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면적만 됐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적분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만 적분이 면적에서 가장 일반화된 개념이고 그 특별한 경우가 균등분할이고 아까 균등분할에서도 뭐가 됩니까? 또 아까 전에 표준점 있죠. 표준점도 중점을 잡을 수도 있고 왼쪽 점, 오른쪽 점 다 잡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뭡니까?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요거에 대한 정리가 되겠죠. 자, F가 AB에서 적분 가능이다. 적분 가능이란 말은 기억나죠? 아까 전에 직사각형 면적에서 리미트까지 값이 다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죠? 자, 요거니까 이거 뭐가 같으니까 뭐 균등 뭐가 됩니까? 균등 분할이 되겠죠. 균등 분할일 때는 뭡니까? 델타 x 값이 똑같이 그죠? n 등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xi 점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i 델타 x. i가 없는 거 알겠죠?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x의 제로니까 요 x의 3까지 가려면 x2, 3에서 그죠? 델타 x가 그죠? 이렇게 계속 커지죠. 델타 x가 요 사이 간격이니까 그죠? 계속 커져 나가서 이렇게 합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뭐가 됩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은 되겠어요. 여기 이제 위에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일종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죠? 자, F가 AB에서 연속이거나 F가 유한계의 도약 부연속. 자, 도약 부연속 이야기 했습니다. 계단함수처럼 이렇게 연속이, 불연속이 된 거죠. 가지면 F는 AB에서 적분 가능하고 표시는 이렇게 적는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라 그랬죠. 여기 이제 등간격이니까 균등 분할이 되겠죠. 등간격이 되면은 모든 요것들이 그죠? 같아지는 게 등간격이죠. 그래서 n분의 b가 되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죠? 여기 뭐가 됩니까? x의 제로고 여기 x의 1이고 여기 x의 2 그다음 그죠? 요거는 뭡니까? 균등 분할이니까 델타 x가 똑같은 거죠. 델타 x고 델타 x죠. 자, 이 점은 뭐가 됩니까? 이 점으로부터 한번 두 분할이 되죠. 그래서 이 델타 x, 그죠? 이 델타 x. x가 뭐가 되면 이 점으로부터 하나, 둘, 세 개가 와야 되죠. 그래서 3 델타 x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xi는 a 플러스 i 델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i를 i번째 끝점, i번째 구간의 끝점입니다. 저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점을 높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점을 오른쪽 구간의 오른쪽 점을 높이하겠다는 얘기죠. 그 오른쪽 점 같으면 위에 걸 적용하면 되죠. xi 스타는 x1, xi가 똑같고 a 플러스 i의 델타 x가 되고 이래도 되지만 델타 x가 뭡니까? 균등분할이니까 n분의 b-a니까 그죠? 이걸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균등분할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계산해 보면은 델타 xi가 0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가면 그죠?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뭐가 됩니까? 0으로 가버리죠. 따라서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정적분 정의죠. 이제 정적분 정의를 뭡니까?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뭡니까? 델타 x가 맥스죠, 맥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맥스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그대로 적어주면은 여기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뭡니까? 5.1절의 면적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지금 5.2절에서 하고 있는 정적분이죠. 리만 적분이 가장 일반화된 적분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4번을 보시면은 F가 AB에서 적분 가능하다면 자, 요걸 이렇게 그죠? 하다면 요 정적분이 사실은 맥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분할이다? 균등 분할이다. 균등 분할이니까 델타 x는 뭡니까? AB 사이를 n등분한 거고 그 다음에 xi는 델타 x가 i에만큼 온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i의 델타 x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2주차 3차 시수업입니다. 3차 시까지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이제 3주차죠. 3주차 수업부터는 이제 그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제를 이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적분의 면적의 성질들 있죠.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씩씩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